반갑습니다. 스테디84입니다. 엔비디아 폭락에 대한 분석이 의미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유튜브에 엔비디아 폭락, 나스닥 등등 올리면 영상들이 짜르륵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왜 폭락했는지에 대한 영상들이 나와요. 결국은 결과론적인 관점인 거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예상치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TSMC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등등부터 해가지고 엔비디아도 향후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다, 만기 옵션,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등등등,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는 거고요. 저는 엔비디아를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줄곧 엔비디아를 저는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내가 엔비디아를 20년, 30년이고 꾸준히 가져가겠다. 엔비디아는 AI뿐만 아니라 의료 디바이스, 그러니까 의료 장비에서도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1회 1비 하지 말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꾸준하게 모아간다면 지금 평단도 저는 괜찮다. 어차피 $970 들어가더라도 떨어지면 계속 평단 해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이면 마켓 타이밍 보지 말고 들어가라. 그런 어떤 종목이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단기간 급등하니까 나도 이 급등하는 가시를 먹어보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적리슈 매매가 아니라 한꺼번에 큰 목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니까 겁이 나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는 $1,500, $2,000 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분들이 많습니다. 테슬라 기도 매매. 테슬라가 액분 전에 $1,200까지 갔습니다. 제가 왜 엔비디아를 사지 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학습 효과도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때 왜 테슬라를 안 샀을까라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급등주였죠. $1,200까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나도 테슬라 샀더라면 돈 벌었을 건데. 근데 의미 없죠. 지금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라는 게 결국에는 오를 때는 우리가 온갖 가치를 다 부여하고 향후 10년, 20년 성장성까지 다 가지고 와서 희망의 회로를 돌리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오르려면 계속 실적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회사를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계속 오르려면 100만 원의 순이익이 있는데, 그러면 1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계속 실적을 갈아치우고 수익이 나야 됩니다. 회사 자체에서는요. 그러려면 수요가 더 많아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왜 맹신하지 말라면, 저도 마찬가지로 제 거 보고 맹신하지 마시고요. 제가 올린 종목들도 무조건 사지 마세요. 참조만 하시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인사이트가 있구나라는 참조만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왜? 이 유튜버들 거 여러분이 곰곰이 잘 보는 유튜버들 한번 보세요. 특히 어떤 트레이딩 하는 유튜버들요. 그들 보면 한 달 전이랑 석 달 전, 6개월 전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왜? 그들조차 분석을 할 줄 못하고 결국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전에 엔비디아 사라 했던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분명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엔비디아 지금 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때 사지 말랬습니다. 라는 개소리를 할 겁니다. 왜? 그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좋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왜 떨어진지에 대해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를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이죠. 향후 AI 관련 반도체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때문이죠.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엔비디아를 매수하지 말라고 했냐면 학습 효과 때문이에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지만 2023년 때 향후 내연기관 10년, 20년 뒤에 퇴출되니까 지금 전기차 비율이 5%밖에 안 되니까 95%가 남았어. 그럼 95% 대체되니까 향후 성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거는 10년, 20년 뒤에 얘기지 지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10년, 20년 미래의 가치를 지금 땡겨와서 한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실적이 그대로 나와야죠. 못 나오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I는 온갖 AI의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 반도체 수요, 엔비디아 칩의 수요에 대해서 온갖 가치를 다 땡겨왔잖아요. 그러면 향후 엔비디아 실적이 보여줘야 됩니다. 못 보여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올랐는데요. 왜 엔비디아를 사면 안 되냐 하냐면, 일단 인간 지표도 많이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1,500까지 오르는 확신한 이유, 엔비디아가 오늘 가장 싼 날인 이유, 엔비디아는 $2,000까지 갈 거다, $3,000까지 갈 거다. 이게 $970, $800 후반 갈 때 네이버 주식 카페에 올라왔던 글들입니다. 테슬라를 사면 안 되고 엔비디아를 사야 돼요 라고 했던 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계속 오른 종목은 남들이 봤을 때는 오를 것 같고요. 떨어진 종목은 계속 떨어질 것 같죠.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랑 테슬라 아닙니까? 대표적인 섹터가 계속 오를 것 같은 섹터는 AI 반도체, 떨어질 것 같은 섹터는 전기차.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엔비디아가 잘 갈 때도 저는 엔비디아 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 잘 갈 때는 AI 극찬하던 사람들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분석이랍시고 영상 올리고 합니다. 그냥 본인들 계절 인정하면 될 것을. 저는 왜 엔비디아를 사면 안 되냐고 얘기했던 게, 재벌집 막나를 보셨죠? 여기서 송중기가 리먼이나 9.11 테러 때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송중기는 사야 된다고 했죠. 물론 송중기는 미래에서 왔기 때문에 과거를 알죠. 송중기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가, 안보현 씨가 이 장가의 아들 나오죠. 후계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 장가에서 아들이 사고 침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죠. 그때 박세로이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또 대표적인 게 9.11 테러죠. 9.11 테러 때 주가가 얼마만에 폭락했습니까? 또 IMF에도 주가가 얼마만에 폭락했나요? 다음 빅쇼트라는 영화입니다. 빅쇼트는 무슨 뜻이냐면 베어랑 같은 건데 주가가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사람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왜 베팅해? 올라야지라고 하는데 쇼트는 하락에 베팅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 반대로 롱은 상승하는데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다 롱이에요. 그러면 리먼 사태 때 결국에는 저가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학습 효과가 다 있잖아요. 학습 효과가. 넷플릭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700달러에서 이게 200달러 하락까지 했습니다. 불과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몇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700달러 갈 때는 온갖 좋은 호재, 실적이 있었을 것이고 700달러에서 200달러 아래로 떨어질 때는 온갖 나쁜 악재, 그리고 안 좋은 실적, 그리고 회사 거의 부도 날 지경 될 정도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겠죠. 반대로 이때 공포심에 샀던 사람들은 올랐습니다. 수익이 났겠죠. 하지만 손절했던 사람은 물론 어떤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야, 그건 니도 결과론적인 이야기잖아. 예, 맞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랬잖아요. 700달러에서 만약 200달러 떨어졌다. 계속 그냥 물타기 하면 된다. 물타기. SOSL도 그렇고요. 엔비디아, 메타 등등등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물타기 하면 된다.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기술력이 있고 그 시장에서 그래도 좀 큰 라지캡에 큰 회사의 시가총액 큰 회사여야 된다 라는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유튜버들은요, 주식 할 줄도 몰라, 할 줄도 모르고 돈은 벌어야 되겠으니까 그냥 분석이랍시고 영상 올리는데요. 결국에는 주식이란 건 좋은 회사를 사가지고 내가 마켓 타이밍 보지 않고 장기간 가겠다 마켓 타이밍 보지 않고 꾸준히 적립식 하는 거고, 내가 그게 아니라 한 번에 거친 시기면 시장에서 안 좋을 때 진짜 피눈물 날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400달러 갈 때의 시장에서 이 대중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그리고 반대로 140달러 떨어질 때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달러 갈 때는요, 왜 테슬라 안 사? 테슬라 사면 계좌가 불어나는데? 돈 복사되는데? 일론 머스크 못 믿어? 스페이스 X도 쏠 거야, 이 사람은. 스타링크도 할 거야. 근데 떨어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과연 전기차 시대는 오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잘 갈 때는 AI 시대가 이제 도래할 거다. 이제 엔비디아 칩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던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엔비디아 존버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소리합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매수하지 않은 이유는 엔비디아 좋은 회사죠. 근데 다만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400달러, 500달러도 비싸다 생각했던 사람인데 900달러가 맞겠습니까? 내가 400달러에서 안 사서 손해를 본 건 아닙니다. 내 돈은 그대로 내 계좌에 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400달러에 샀었으면 내가 수익이 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죠.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그냥 도박성 투자인 겁니다. 저는 시장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존 태플턴 책을 읽고 피가 낭자할 때라 생각하는 거고, 기존 주주들이 다 한우에 차고 내가 기존 주주들보다 제일 비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는 기존 주주들이 징징거리고 기존 주주들이 힘들어하고 기존 주주들이 손절치고 이 종목은 아니라 할 때, 이 종목은 망했다 할 때 그때 차라리 들어간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엔비디아가 차라리 108달러 할 때 들어간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엔비디아를 매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처음 나올 때 뭐랬습니까?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라고 얘기했던 BNK 펀드 매니저는 욕을 먹었죠. 비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 말이 맞았잖아요. 엔비디아가 잘 갈 때 1,500달러까지 오르는 확신하는 이유, 엔비디아는 오늘이 가장 싼 날입니다 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죠. 비트코인을 뭐로 만들죠? 그러니까 잘 가면 온갖 희망회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 AI 잘 갈 때는 AI 극찬하던 사람들이 조금 떨어지니 분석이랍시고 영상 올리고 합니다. 그냥 본인들 계좌를 인정하지. 그리고 이런 유튜버들을 영상 잘 봐요. 유튜버 말은 제발 참 좀 하시고요. 그들이 진짜 몇 달 전에 했던 얘기 한번 영상을 한번 다시 보세요. 코미디가 따로 없고요. 맞추지 못합니다. 저는요, 일개 개인이 분석하고 나와보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요. 내가 엔비디아를 믿는다면 설사 970달러 물렸어도 꾸준히 물타기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급등주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잘 갈 때 1200달러 갈 때는 주주들은 온갖 한호에 찾지만 150달러 떨어질 때는 진짜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거 맞냐?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주식은 단기로는 인기 투표 계속이지만 장기로는 실적과 비례해서 가는 저울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